모의고사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7에서 프린터 추가 기능하는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두 번째 보기 보시면은 뭐 12대로 제한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TCP IP의 응용 프로토콜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했는데, 텔넷은 뭐 하는 거다? 원격 접속하는 거죠. 파일 전송은 뭐죠? FTP였죠. FTP. SMTP는 전송이고 팝3는 수신이고, HTTP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홈페이지 서비스, 웹 서비스죠. 첫 번째가 틀린 말이 되겠고요. 3번.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에 관한 설명인데,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고 인터프리터는 생성되지 않고, 컴파일러는 전체를 번역하고 인터프리터는 줄 단위로 통역을 하고, 컴파일러는 전체를 단위로 번역하므로 실행 속도가, 번역 속도는 느리지만 실행 속도는 빠르다 그랬죠. 컴파일러는 번역 속도는 느린 대신에 실행 속도가 빠르고, 인터프리터는 번역 속도가, 통역 속도가 빠른 대신에 실행 속도가 더디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기존의 전화망이 아닌 인터넷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이거 인터넷 전화잖아요. 그렇죠? 네, 답은 세 번째 인터넷폰. 인터넷상의 설명도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인터넷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프로토콜로 HTTP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미지 파일 중에는 GIF, JPG, PNG를 지원한다.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은 IPX, SPX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상호 접속하는 네트워크로 유닉스를 쓴다라고 되어 있나요? 유닉스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닉스는 아니죠. 유닉스는 아니고, 여기 지금 보면은 IPX, SPX는 노벨의 넷웨어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넷웨어. 넷웨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처음 보는 거고요. 노벨이라는 회사는 들어보셨어요? 노벨? 우리가 만만하게 알 수 있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인텔 펜티엄 CPU, 인텔이란 CPU 회사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 뭐 이런 거 하고, 아이폰을 만든, 맥킨토시를 만든 애플이란 회사하고, 우리가 하는 회사 몇 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넷웨어라고 하는 거를 쓰고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유닉스 운영체제는요, 대형 컴퓨터, 슈퍼컴퓨터라든지 이런 대형 컴퓨터의 운영체제가 유닉스예요. 근데 이거는 일단 아니다라는 거죠. 6번. 전자수첩 기능이 있어요. 크기가 작아요. 이거는 팜탑이라고 봐야 되겠죠. 팜탑. 랩탑은 뭐고 노트북은 뭘까요? 같은 건데 하여튼 답은 팜탑이다. 조각모음 기능. 조각모음을 실행하면 용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분산돼서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주는 거죠. 접근 속도,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용량하고는 상관이 없다. 두 번째는 틀렸다 하는 거죠. 전자우편. 전자우편을 통해서 글자를 보낼 수 있고, 음성 파일들을, 이미지 파일들 첨부해서 보낼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전달하는 기능도 있고요. 메일을 받는 수신자의 주소를 명확히 명시하면 메일의 내용이 없어도 수신자에게 전달은 되죠. 됩니까? 가긴 가는데 내용이 없이 가겠지. 빈 봉투만 가는 거지. 메일을 한 사람에 연속해서 여러 장 보낼 수 있지만, 있죠.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도 보낼 수 있죠. 동보전송이라고 해요. 동보전송. 주소 쓰고 컴마, 또 다른 사람 주소 쓰고 컴마 해서 뭐 100명이고 1000명이고 보내면 되죠. 예. 9번. 하나 이상의 파일을 복사, 이동, 삭제하기 위한 방법이다. 선택하려는 파일들이 같은 폴더 안에 있으면
폴더 자체를 다른 폴더나 드라이브로 끌어다 놓으면은 되나요? 폴더 안에 연속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개 파일을 선택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비연속적 선택이 되겠죠? 예, 연속적인 거는 드래그 하든 되고 쉬프트해서 클릭해도 되죠. 근데 네 번째는 Alt키 누르고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좀 잘못된 말이네요. Alt키를 누르면은 메뉴가 떠요. 메뉴가. 그번에 네 번째가 틀린 말이다.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는 주로 도수용을 많이 써요. 도수가 아니라 윈도우용을 써야죠. 그 다음에 일단 답은 첫 번째가 아니옵시다고. 하드디스크나 CD롬, 광디스크를 예전에 사용했는데 지금은 광디스크라는 말을 못 보셨잖아요. 플로피 디스크도 요즘 안 쓰는 팔인데 광디스크를 누가 쓰냐 이거야 지금. 이거 조금 문제가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요. 하여튼 답은 도수용은 아니다. 윈도우는 윈도우용을 써야 된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과 이진법을 채택한 컴퓨터. 이거는 이제 출제 범위에서 사라졌습니다. 답은 뭐 애드박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라졌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사용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응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설명이다. 응용 소프트웨어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 그래요. 어플리케이션. APPL 네 글자 쓰면 어플, APP만 쓰면 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디렉터, 오스웨어, 칵테일, 플래시라는 저작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엑셀, 로터스, 액세스 12번에 액세스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죠. 엑셀과 로터스는 스프레드시트는 맞는데 액세스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입니다. 네 번째 보기처럼 뭐 DBase 3, SQL, 오라클 뭐 이런 것도 있긴 하는데 오라클은 일반 PC에서 쓰기는 버겁고요. DBase 3나 DBase 4 그 다음에 지금은 다 사라져 있죠. 이런 것들은 액세스, 유일하게 나와 있는 액세스,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로터스가 나오고 나서 엑셀이 나왔는데 로터스는 사라졌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몇 년 전에 로터스가 새로 개발이 돼서 나왔는데요. 일단 떠났죠. 로터스라는 거에서 저도 그 사랑을 엑셀한테 줘버렸어요. 로터스를 떠난 지 꽤 됐습니다. 로터스를 한 90년대 초반까지 제가 쓰다가 엑셀이 들어오는 바람에 엑셀한테 안 가려고 애를 썼었어요. 로터스한테 정이 들어서. 근데 더 이상 발전이 없어 얘가. 엑셀이 이제 막 치고 들어오는데 밥 뿌리칠 수가 없어. 그래서 접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엑셀하고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로터스는 이제 떠나간 님이고 한참 후에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보기 싫더라고요. 낯설어요. 뭐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 거 맞습니다. 문제가 조금 꾸질꾸질하네. 예. CD롬의 자료를 치사해. 1배속이요 150이에요 1배속이 5배속은 얼마예요? 5 곱하면 되지. 750인가요? 150에 5배니까 예. 이런 문제는 안 나온 지 꽤 되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미친 척하고 나와버리면 큰일 나니까 1배속이 150kB입니다. 예. 그러니까 10배속은 어떻게 돼요? 1.5메가죠? 10배속 1.5메가예요. 그러면 40배속 같으면 어떻게 되죠? 6메가죠? 현재 최대가 52배속이에요. 그럼 얼마야? 52배속 해봤자 뭐 6메가, 10메가도 안 되잖아. USB 메모리는 480메가인데? 480메가. USB 3.0이 있어요. USB 3.0. 여기는 바이트예요. 바이트. 근데 이제 그 USB 메모리에서 뭐 480메가 bps라고 하면
그거는 비트를 말하는 거, 이거는 바이트를 말하니까 비트에다가 8을 나누면 바이트가 되고 바이트에다 8을 곱하면 비트가 되지만 그러면 4메가에다 8 곱하면 32메가잖아요. 근데 USB 메모리는 480메가니까 USB 메모리는 훨씬 빠르죠? 엄청 빠르죠. 요즘 CD도 안 쓰죠. USB 메모리를 써버리죠. 대신에 CD를 하나씩 배포해서 나눠주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CD 한 장에 요즘 100원이면 싸거든. CD 담아서 자료를 배포하는 게 저렴하니까 CD를 쓰긴 하지만 개인용으로 CD에서 데이터를 담아서 그때그때 쓴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느려서. 14번 보안 시스템으로 생체인식 분야와 가장 거리가 먼 거였는데 우리가 손은 아니죠. 손은 코를 가지고 합니다. 사람 코가 있잖아요. 저 소도 소에 있는 그 코 모양은 사람의 지문처럼 소가 다 다르대요. 모든 소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대요. 근데 사람은 성형을 하면 코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코 갖고는 안 되고 홍채, 음성, 지문 뭐 이런 거를 사용하답니다. 정맥도 있어요. 정맥. 예. 15번 MS-DOS 운영체제형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명령 프롬프트를 제공하는데 명령 프롬프트를 선택해서 실행한다. 1번은 맞는 말 같고요.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직접 실행하려면 커서가 있는 위치에 실행할 파일 이름 직접 입력하면 된다. 창의 크기 변경하면 되고요. 원래 크기로 조정하려면 Alt 엔터는 뭐 하는 거예요? Alt 엔터. 윈도우 XP에서는 Alt 엔터를 이용하면은 전체로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기능이 있어요. XP에서는. 근데 윈도우 7로 넘어가면서 그 창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명령 프롬프트 창이 뜨면은 전체 창으로 바꿔라 그러면 전체 창이 아니라 왼쪽 절반에서 살짝 벗어나요. 전체가 안 가더라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Alt 엔터 치면 등록 정보 나온다 그랬죠? 이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안 되는데요.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 곰플레어 같은 거 있잖아요. 곰플레어를 실행하면 곰플레어 창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전체 창 하는 거하고 약간 달라요. 잠깐만, 그게 여기 있나 볼게요. 내 비디오에 가서 오이씨 여기 볼까? 얘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창을 보세요. 창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Alt 엔터 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Alt 엔터 치면 자, 이게 원래 창이에요. 자, 이게 전체 창이죠. 이게 전체 창이죠. 그래도 이렇게 보는 전체 창하고 Alt 엔터를 딱 치면 테두리가 사라지죠. 맞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창이라는 개념은. 예. 그럼 훨씬 더 보기 좋죠. Alt 엔터를 치면은. 근데 이제 그 중에는요, 어떤 분들은 창을 이렇게 작게 해놓고 보시는 분도 있고요. 강의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뭐 어떤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작게 보여줘. 그리고 크게 해도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Alt 엔터를 치는 거지. 그래야 아예 전체 화면이 나오는 거죠. 홈플레어도 이게 가능하고요. Alt 엔터가 안 먹으면 컨트롤 엔터 치면 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Alt 엔터는 일반적으로 우리 등록 정보 보는 거죠. 윈도우 회사에서는. 네 번째가 답이다. 접근성 센터. 신체적으로 시각,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 위해서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의 키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키다. 삑복, 삑복.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필터 키입니까? 뭡니까? 토글 키라고 하죠. 뉴메릭 키라든지 캐피탈 키들은 누를 때마다 대문자, 소문자 아니면 한영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그 불빛이 나타나는 게 세 개 있잖아요. 스크롤 락키라든지 이런 토글 키가 작동이 되는데 불빛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삑뻑 하고 소리를 내주면 알아보기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필터 키가 아니라
토글키에 관한 설명입니다. 필터키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키를 하나 A를 누르면 A가 쪼르륵 찍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눌렀다 띄면 그때 눌리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A를 누르고 있으면 A가 천천히 작동되게끔 한다든지, 눌려지게끔 하는 것이 필터키죠. 두 번째가 틀린 말이다.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요. 적관리자. 컨트롤 쉬프트 ES 키를 누르면 되고요. CPU의 공간이 나타나는데 하드디스크 공간은 안 나타나요. 이거죠. 컨트롤 쉬프트 ESC 누르면 요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CPU나 메모리 현황이 나오지만 하드디스크 용량은 안 나와요. 네 번째가 틀린 말이다. 18번에 2번, 17번에 2번. 그 다음에 이제 18번. 오디오 CD나 자동 실행, 오토런이라고 하는 CD가 있을 수 있어요. CD 속에 요런 게 들어있을 수 있어요. 요런 거. 오토런이라는 요게 있을 수 있어요. CD 속에. 근데 얘를 열어보면 이 안에 뭐 어디에 있는 뭐를 작동시켜라 이런 식으로 작동시켜라 하는 이런 메뉴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죠. 여기 샌디스크라는 요 폴더에 있는 얘가 작동이 된단 말이야. 그럼 매번 CD를 집어넣을 때마다 자동이 실행이 돼버리면 오토런이니까 불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CD를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CD가 들어가면서 오토런이 있는가 없는가를 찾게 되는데, 쉬프트 키를 누르고 상태에서 집어넣기 때문에 그 기능이 딱 멈춰버립니다. 그럴 때 이제 키를 놓으면 자동 실행이 되는 걸 방지하게 한다라는 거죠. 이건 쉬프트에 관한 기능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적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딜리트를 누를 때 쉬프트하고 딜리트 누르면 바로 삭제된다, 뭐 이런 것들. 18번에도 답이 두 번째가 되네요. 아까 17번에는 4번이었고요. 19번. 주변 장치 대신 제어 권한을 CPU로부터 명령 받아서 이 출력을 관리한다. 채널이 되겠죠. 모뎀은 뭐예요?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디지털을 바꿔주는 게 모뎀이고, 버퍼는 뭐죠? 임시 공간을 버퍼라고 하고요. 캐시는 뭐죠? 빠른 거와 느린 거의 처리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억 공간이 캐시고, 답은 채널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채널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멀티플렉스 채널과 셀렉트 채널. 멀티는 여러 개를 담당하는 거니까 느린 거 여러 개를 하고, 셀렉트 채널은 하나를 선택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빠른 거 하나를 처리하는 거고. 근데 우리 시험에는 멀티 채널이나 셀렉트 채널은 안 나오고 채널이 뭐다라는 것만. 그 채널하고 우리 같이 배웠던 내용이 뭐였죠? DMA 있었죠? DMA. CPU의 간섭 없이 주기억 장치에서 보조기억 장치로 자료를 보내고 받고 할 때 쓰는 게 DMA예요. 예. 20번. 작업 표시율 및 시장 메뉴 속성 대화 상자에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했는데, 작업 표시율 더블 클릭하면 뭐가 돼요? 아무런 반응 없는데. 작업 표시율은 더블 클릭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오른쪽 누르면 뭐가 뜨겠지, 이렇게. 예. 네 번째가 틀리고 나머지 다 맞다. 데이트 2015년 6월 13일 맞고, 투데이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투데이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now, NOW, now라는 함수나 투데이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어 2015년 6월 13일이라는 날짜 속에 연도를 빼니까 2015고, 데이는 13일, 며칠인지만 빼내는 거고. 답은 두 번째가 되겠네요. 열쇠 자리에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알아서 주민등록번호처럼 쫙 분리가 됐네.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는 열쇠 자리 숫자를 입력한 거고, 셀에는 대시가 중간에 나온 거니까 뭐 빼기. 자, 1번처럼 는 78만 419에서 123만 4567을 빼면 마이너스 얼마라고 나타나겠지. 22번에는
자, 주민등록번호를 설정하고 입력을 하면은 6자리, 7자리로 나눠진다. 는이라고 쓰면 계산되니까 안 돼요. 네 번째도 는 하고 쓰면은 뭐에서 뭐를 빼니까 마이너스 값 나올 거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답은 두 번째. 23번 문제. 꺾은 선. 여기가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 VTR 이쪽에서 이쪽 컴까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쑥 끊어져 있죠? 왜 끊어져 있을까? 안 썼나 보지. 0이라고 쓰면 0까지 내려갔다가 가는데 비어있나봐.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아서 아마 그럴 거예요. 24번. 이걸 한꺼번에 알아보려면 막대 그래프는 되지만 원형은 안 되죠. 원형은 한쪽만 된다 그랬잖아요. 원형. 총점이 90점 이상이면 수. if 90점 이상이면은 수, 80점 이상이면 루, 나머지는 미. 네 번째가 답인가요? 25번에? 네. 1번은 뭐예요? 90보다 작으면 수. 그럼 70도, 80도 다 수네? 1번은 정뚱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2번은 90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래. 그럼 80도 수고, 70도 수고, 50도 수고. 근데 80보다 작으면 또 우래. 그럼 95점은 뭐야? 미네. 95점 미가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처럼 하면. 3번은 뭐예요? 90초과가 수래. 9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네 번째처럼 크거나 같다라고 써야 되겠죠. 네 번째가 답이 되는 겁니다. 26번 통화문서 기본 설정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의 셀에 두 줄의 이상의 문자를 입력할 때는 Alt Enter를 쳐서 두 줄을 입력하고, 문자는 자동으로 왼쪽에 가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숫자, 글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글자로 취급한다. 하나의 셀의 너비보다 입력할 때 오른쪽에 셀이 비어있지 않으면 데이터가 그대로 보이고, 오른쪽에 뭐가 있으면 잘려서 보이고. 네 번째가 틀린 말 같은데? 그러네. (27번) 문제. 고급 필터의 조건 지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조건을 지정한 첫 행에는 원본 데이터의 목록에 필드명을 입력하고 그 아래 행의 조건을 입력한다. 맞는 문자를 위해 추출할 수 있다. 조건을 입력한 행의 위치에 따라 AND 또는 OR 조건을 구분할 수 있다. AND OR 조건을 결합하면 한 번에 그냥 실행하면 되죠. AND하고 OR 결합이 조건이 결합됐다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고급 필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만 하면 지가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네 번째가 틀린 말이다. 28번 서식 규칙. 규칙을 만족하는 셀에는 색깔이 바뀌어라, 밑줄이 들어가라, 테두리 채우기가 노란색으로 채워져라, 뭐 이런 기능이 있습니까? 규칙을 수식으로 입력할 때는 는 이라고 써야 되고요. 다른 규칙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돼요? 조건부 서식에서 다른 서식 조건을 지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면 되죠. 추가를 누르고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또 만들면 들어가죠. 상위 몇 개, 하위 몇 개, 뭐 상위 몇 퍼센트, 하위 몇 퍼센트 이런 것도 있죠. 예. 28번의 답은 세 번째. 29번 통합. 통합은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 값의 변화 과정을 표 형태로 표시해 주는 것. 이거는 통합이 아니라 뭐예요? 29번은? 그래프인가요? 데이터표. 데이터표. 내가 얼마를 빌렸는데 기간을 어떻게 하고
이율이 변할 때 어떤 금액이 이런 거 나온 거. 데이터 형태가 다르더라도 같은 이름표를 사용하면 항목을 기준으로 통합할 수 있다. 통합을 통해서 한다. 최대값, 평균. 우리가 그 데이터 통합이나 부분합에 사용하지 않는 함수 이런 게 좀 나온다 그랬잖아요. 뭐 중간값이라든지 최빈값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1번은 답이 틀렸습니다. 예. 통합은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통합이니까 결과값의 변화 과정을 표로 표시해주는 기능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걸 그림으로 표시해주면 차트가 되겠고, 표로 형태로 해주면, 예. 자, 30번 매크로. 매크로를 저장하는 기능이 뭐예요? 현재 통합 문서에 저장할 건지, 새로운 통합 문서에 저장할 건지, 개인용 매크로 문서에 저장할 건지 하는 세 가지는 있어도 공유 통합 문서 말은 없죠. 자, 007이라고 쓰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코드 한 표 치고 007 쓰죠? 코드 한 표를 하고 007을 쓰죠. 예. 31번의 답은 세 번째가 되겠다 하는 거죠. 이건 뭡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한대요. 목록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조건을 지정해주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한대. 그러면 다른 장소에 복사라고 하는 것은 추출한 결과를 다른 위치에 셀에 표시할 때 쓰는 말이고, 목록 범위는 추출에 적용을 될 표 영역,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뭐죠? 추출할 조건이 표시된 범위, 추출할 조건이 표시된 범위를 지정하거나 조건을 직접 입력하는 건 없죠. 추출할 조건이 표시된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 거죠. 그 범위 내에다가 내가 직접 쓰고 나서 나중에 범위를 지정하는 거지, 여기 조건 범위라는 안에다가 뭐가 크거나 같다 50 이렇게 쓰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세 번째 중에 그 뒷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답이 틀린 것 같아요. 이거는요.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뭡니까? 12월 20일, 12월 23일, 12월 24일이 이게 지금 서식을 지웠더니 날짜인데 서식을 지웠더니 숫자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33번의 답은 뭐다? 아, 일단 요거는 메모는 지워졌네. 메모는 지워졌네. 빨간 거. 서식도 지워졌죠? 모두 지우면 데이터가 다 지워지는데 1번은 아니네.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서식도 지워졌고요. 메모도 지워졌고요. 네 번째도 메모 삭제하는 거니까 메모 지우기랑 같은 말이고, 모두 지우기는 아니다. 총 급여액을 200만원을 맞추려고 그런데요. 총 급여액을 누구의? 이승열이라는 사람의 총 급여액을 159만 5천원을 200만원을 맞추려면은 기본급을 올려야 될지 상여 비율을 올려야 될지 뭔가를 올려야 되겠죠. 자, 그럼 목표가 찾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치 여섯 번째가 159만 5천원인데 얘가 200만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리고 F의 여섯 번째가 얼마로 바뀌면 될 거냐 이런 겁니까?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겠죠? 첫 번째가 답이 맞네요. G6가 200만원이 되는 거고, 지금은 현행 10%를 몇 프로로 바꿔야 되니까 1번이 맞는 말이고, 2번은 E6가 뭐야? 기본급 타령을 왜 하죠? 네, 그렇죠? 기본급 타령을 했고요. 세 번째는 수식하고 찾는 값하고 다른 의미죠. 네 번째는 자꾸만 E6를 얘기하네요. E6하고 전혀 상관없고 F6인데 답은 첫 번째다.
35번인가요? 부분합을 실행하면 나타나는 거다. 자, 사원 코드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룹을 시켰고, 이때 P800이라고 하는 항목에 대한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그룹할 항목은 부분합을 구하는 기준이 된 항목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당연히 1번은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그룹할 필드에 적용할 함수로서 합계 평균 개수를 계산하는 세 가지가 합계, 평균, 개수, 곱, 최대값, 최저값, 뭐 표준 편차, 분산 많죠? 세 가지 아니죠. 그게 틀렸는데요. 35번에서 옳지 않은 거 됐으니까는 두 번째 함수는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36번 0.00이라고 써요. 6.79 맞는 말이고요. 샵 대라고 하면 몇 개라고 몇 대라고 나올 테고요. hour, minute, am, pm이 13시 25분이면 1시 25분 pm. 샵 컴마라고 쓰면 뭐가 돼요? 컴마하면 동글뱅이가 6개 지워줘야 되니까 25만 나오겠지. 뒤에 컴마가 찍힐 때마다 1000분의 1씩 1000분의 1씩 주는 거니까 샵 컴마 써주면 25 다음에 컴마 3개 빠지고 컴마 3개 빠지니까 25만 달랑 나오겠지 뭐. 36번의 답은 25만 나온다 하는 거죠. M은 뭐죠? MMM. MM은 월이죠. M 3개나 M 4개. D 3개는 뭐고 D 4개는 뭐죠? D 3개는 D 4개. D는 요일을 표현하는 거죠. 영문으로. A 3개나 A 4개는 우리말로 요일을 표기할 때 쓰는 거죠. 4개는 풀네임, 3개는 줄여서 표현할 때 쓰는 거고. 골뱅이는 뭐죠? 어떤 글자 자체를 표현하는 거죠. 문자열을 나타낼 때 쓰는 거죠. 샵은 뭐죠? 하나의 자릿수를 의미하는데 해당 자릿수의 숫자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표시가 되지 않는다. 물음표는 뭐죠? 하나의 자릿수를 의미하며 해당 자릿수의 숫자가 없을 경우에는 뭐라고 나온다? 공백. 만약에 숫자가 내가 0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0하고 나오는 거는 0이라고 서식을 지정해 줄 때 쓰는 거고, 샵이나 물음표는 내가 0이라고 쓰면 데이터가 없는 거잖아요. 없으면 거기 뭐라고 떠요? 당연히 없으면 없는 거지. 0이라고 쓰면 0이 아니라 안 보여요. 0을 0으로라도 표현해 주는 거는 기본값으로 돌려놓든지 일반어로 바꾸든지 아니면 0으로 서식을 지정해야만이 0일 때도 0이 나온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문제하고는 약간 좀 다른 문제들이 나와서 38번에 2번. 자, 38번 문제 볼게요. 삽입 탭에 대한 설명이다. 도형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다. 그림 위에 동영상이나 소리도 집어넣을 수가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요, 과거에 삽입하고 그러면 그림 이런 것만 삽입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은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림, 동영상, 뭐 소리, 조직도 같은 거, 수식, 그 다음에 플래시 파일도 삽입하는데, 동영상도요, 내가 갖고 있는 동영상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도 꺼내올 수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이 보급화가 잘 돼 있어서 인터넷이 안 돼? 어디 갔더니 그럼 뭐 왜 인터넷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과거에는 오프라인에 있는 데이터만 꺼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온라인이에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엑셀 2013을 보여드릴게요. 엑셀 2007하고 엑셀 2013하고 차이가 나는 걸 좀 먼저 보여드리면, 자, 먼저 삽입에 가서 보세요. 그림, 클립아트, 도형, 스마트 아트. 클립아트는 뭡니까? 이 컴퓨터 상에서 제공해주는 그림이에요. 이 컴퓨터 상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가면 거기에도 인터넷상에도 공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013으로 가면은 뭐가 바뀌었냐면은 아예 삽입해 가면 클립아트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온라인에서 가져오자 이거야. 온라인에서. 여기서 제가 이정면 훈장을 검색을 하면 밑에 볼까요? 떠요. 잠깐만, 이 이정민 훈장은 뭐야? 아, 이 은관 훈장 받은 사람이래. 이 사람은 훈장. 그 이정민은 남성남씨, 남성남씨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의 이야기고, 이 사람은 김봉곤 훈장이고 이정민 훈장을 검색을 했더니 여기는 뭐야? 이거는 이거는 화랑 무공 훈장 받았다고. 참네. 이건 이정민 훈장인데, 예. 요즘 이렇게 김장원도 훈장 받았고, 이 사람 뭐야? 여기는 뭐 아나운서 이정민인가요? 뭐 이런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훈장인데, 예. 이거는 왜 그럴까요? 파워포인트가 왜 훈장하고 연관되어 있을까요? 이정민 훈장이 이 책으로 강의한대요. 제가 이 책으로 강의를 하거든. 그러니까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아예 그냥 이렇게 가져오게. 그때 머리숱이 많았네. 옛날이에요.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음 아프다. 뒤집어졌다. 그때는 이랬어요. 이게 6년 전인가 그런데 6년 전이 언제? 근데 그때는 숱이 많았네. 하여튼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 문화야 이제는. 그 다음에 39번 C1의 셀에 B1 나누기 2원이라 그랬어요. 한번 해볼까? 자, C1에 뭐라고 썼다고 여기다가? 는 B1 나누기 2원이라 그랬나? 2원이요? 얘는 고정이 되어 있네. 그랬죠?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C3로 가져가면 얘는 어디를 가리킬까? 내 왼쪽에 있는 B3를 가리킬 거고, B1은 C1에서 B1이었으니까 C3로 가면 B3로 갈 테고, B3 나누기 2원이지 뭐. B3 나누기 2원. 답이 두 번째가 되겠네. 그렇죠? 예. 데이터가 없어도 그렇지만 상관없이 수식은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달러가 들어있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달러가 없는 거는 따라간다. 자, 40번. 모드는 뭘까요? 모드가 무슨 함수예요? 최빈값. 가장 많이 발생한 숫자. 1이 가장 많이 발생했네요. 1이 4번 발생했고, 3이 2번, 2가 2번 발생했으니까 답이 1이고, SQRT는 뭐죠? 제곱근. 4의 제곱근이니까 2고요. ABS는 뭐예요? 절대값이죠? 마이너스 9가 9가 되는 거고, 라운드 45.65를 소수점이야 첫째 자리니까 45.7 되겠지 뭐. 45.7 맞나요? 보기 볼까? 해설 45.7 맞네. 네 번째가 틀렸네. 네. 그렇게 답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공부하던 거하고? 네? 좀 어렵죠? 왜냐면 문제 유형이 우리가 보던 문제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또 어떤 문제들은 허접한 것도 있고